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인생은 인연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가 잘 발전하면 좋은 인연으로 발전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인연에 얽혀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인연을 맺어가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남을 해코지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조금 믿지고 사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다 보면 인생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분들을 만나서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는 그런 예가 많거든요. 저도 돌아보면 과거에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을 때 뭐 누구나 알았겠습니까? 그저 옆집에 앞집에 친구들과 그다음에 선생님, 동네 어르신들 빼고 누가 뭐 있었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시내에 나와서 더 넓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또 타지로 대학을 가면서 그곳에서 또 새로운 문물과 함께 새로운 인연들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회에 나와서 교직에 있으면서 많은 선생님과 학부모님들, 제자들과 또 인연을 맺다 보니 이제 그들은 나와 이미 맺어진 인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인연은 이어간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또 엊그제도 제가 참 평소에 좋게 생각하던 이 방송계 쪽 분 두 분을 연이어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과의 그 만남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요. 참 좋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교육계에 있었지만 자녀들을 키워서 그런지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고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어떤 지인과의 인연으로 인해서 만나서 한 분은 차를 마시고 또 한 분은 차뿐만 아니라 또 나를 도와서 뭐 유튜브 촬영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간단한 사진 그저 한 두어 장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음. 뭐세 장이죠. 그래도 슬라이드 쇼로 보는 게 좋겠죠. 네. 자, 여기 이분 아시죠? 예. 제가 평소에 굉장히 인상 좋은 그런 방송인으로 알고 있는 이재용 아나운서님이세요. 참 제가 그 인상만큼이나 만나보니까 어찌 그 부드럽고 또 방송인이라서 그런지 말씀도 참 수리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한잔하면서 그때 이 카페가 보기엔 따뜻해 보여도 엄청 발이 시렸어요. 그날이 날이 추운데 이 바깥으로 다 이게 뭐죠? 창틀로 다 바람이 들어오는지 위는 춥지가 않은데 발이 시려가지고 참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처음 만나서 교육하는 얘기를 나누는데도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2시간 반을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은가 했더니 우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그 방송 진행도 하면서 지금 채널A에서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MBC에서는 이제 그 전에 계셨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뭐 또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구나. 그러면서 우리 유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참신한 그러한 그 아이디어도 주시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보니까 이제 그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가 실은 교육계에 올 수도 있었던 분이더라고요. 그 사범대학의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셨대요. 그래서 수학교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랬다면 참 최고의 인기 있는 멋있는 선생님이 됐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가 평소에 그 좀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뭐 학제 개편 문제라든가 요즘 뭐 대선 주자들도 학제 개편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늘 아쉬워하는 것은 이번에 코로나 전국에 그 학기제만 좀 바꿨어도 그게 사실 평상시 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참 이 좋은 기회인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걸 놓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애들이 외국에 이제 어떤 계제 그 성장해서 나가더라도 보면 한 6개월 정도의 그 대부분의 나라들과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일본이나 저 중국하고는 좀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합니다만 이런 그 미국이나 이쪽에 가면 아이들이 엄청 그 좀 곤란해져요. 또 거기서 공부하다 온 애들이 또 다시 그 편입학을 할 때도 그런 6개월 문제 때문에 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도 생기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국제화 시대에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또 어느 정도 대학을 졸업하면 외국에 좀 나가고 자꾸 국내에서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그야말로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이것이 우리의 자본인데 자산인데 진짜 뭐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나마 지하 자원이 많습니까? 뭐 석유가 나오긴 합니까? 결국 사람이 자원인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찍고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제 국제적으로 크게 보고 나가서 경쟁력을 기를 때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부를 창출하고 가져오고 기여하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제가 하고 있는데 이재용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그 시간이 저는 그 발치린 그 가운데 2시간 반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참 감명 깊고 앞으로 우리 유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 만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제가 좀 자문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협조를 좀 구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이분은 잘 아시죠? 우리 그 개그맨 김현철 씨예요. 며칠 전에 그 제 지인하고 있다가 아마 제 얘기를 들었는지 전화가 왔습니다, 밤에. 그러더니 완전 특이하고 활달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 뭐 교육감 뭐 뜻이 있다는 걸 어디서 들었다면서 적극 도와주겠다. 참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저를 돕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김현철 씨가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나고 자랐더라고요. 자양동 쪽에서. 성동구 관내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저쪽 그 은평 쪽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자녀 교육 때문에 이제 제주도에 가 있고, 그다음에 방송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온다래요. 근데 그날도 방송 때문에 이제 서울에 왔다가 결국 나한테 시간이 되냐 해서 시간 된다 그랬더니 어디서 만나자 해가지고 결국 그 유튜브를 같이 한번 교육에 대한 것을 찍어보자 그래서 저야 감사하죠.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대빵쌤이라고 하고 있지만 뭐 그 우리 교육에 있는 사람 이외에는 그 꼬리타분한 얘기를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라도 이 그 우리 김현철 씨 같은 분이 함께 해주면 좀 지루하지가 않고 이게 대화식으로 하니까 제 생각을 표출하면서도 좀 지루하지 않고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집이 되면 저도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그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나고 났는데 보니까 식사도 못 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올라와서 방송 끝내고 그다음에 방송국 마치고서 이제 그 저와의 약속 장소 마포로 오다 보니까 아침은 고사하고 점심도 못 먹은 거예요. 근데 나하고의 그 어떤 유튜브를 찍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게 되면 점심을 거의 3시 넘어서 제가 같이 한 기억이 납니다. 엊그제니까 뭐 생생하죠.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서 이제 그 촬영하는 것도 이 방송국에 가서 이렇게 늘 방송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멤버들이 있는데 제 제작벌 되고 아끼는 친구인데 그 회사에서 직접 여기 와서 한 4명이 와서 수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참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돈을 들여서 하는 그 작업인데 제가 이제 그 후보 단일화까지는 돈을 가능하면 쓰지 않겠다. 뭐 그러면서까지 후보 단일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참 어리석게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 평소의 생각이라서 이렇게 밀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인연들이 나타나서 도와주다 보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실제 그 저 촬영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스틸로 찍은 거를 이제 누가 보내주셨어요. 거기 저 있던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다음에 이제 한 2개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 마치고 나서 서로 이제 그 또 마무리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날 뭐 저를 도와줘서 고마운 것도 있지만 요 김현철 씨와 얘기를 하면서 또 놀라운 게 하나가 어렸을 때 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만 좀 많이 어려웠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러한데요. 김치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집이. 그래서 김치를 한 서너 번 시켜서 먹었는데요. 처음에 김치를 가져올 때는 그 꼭지만 따고 그냥 가져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뚝뚝 잘라오잖아요. 식당에서. 그러니까 김현철 씨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길게 잘라와야 맛있다. 근데 제가 초임 교사 때 그 성동고등학교 있을 때 모시던 강영진 교장 선생님이랑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어른이 저희들이랑 그 앞에 식당에 삼겹살집을 가면 늘 그 주인한테 그 김치를 자르지 못하게 가져오고 대접해 가지고 그래서 그 투박한 손으로 찢어서 드시고 우리도 막 주시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위생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그게 참 맛있어 보이고 정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그 김치를 이게 길게 가늘게 이렇게 자르는 그런 기계를 발명해서 출시하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누가 요즘 젊은 애들이 그 김치를 안 먹으니까 그거는 망한다 해서 안 했다 그랬는데 참 참신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그 김치를 길게 찢는다 할까요? 그렇게 해서 주는 그런 새꼬시집이 그 서울에도 이제 휴문고등학교 앞에 가면 어느 한 집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집인데요. 그래서 그거 있다고 그랬더니 벌써 그런 게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모르죠. 그 아줌마들이 찢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억력이 비상합니다. 그래서 그 뭐 김희동 입선언문도 그렇고요. 그 어떤 연예인이 뭐 헌법 좀 전문을 막 내세우면서 하는 걸 그 전에 본 적이 나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교육적인 것 같아요. 김희동이 써 논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한글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를 기억을 해요. 근데 자기 기억력은 참 뛰어났다는. 그래서 그 두뇌 타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뇌 타입이 당신은 그런 쪽에 적합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본이나 이런 걸 방송 원고일 때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맞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딸내미도 그 귀한 딸내미던데 예, 공부를 아마 열심히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뒷바라지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왜 김치 얘기를 했냐면 그 김치가 맛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찢어 먹는 거를 왜 자기가 알았냐면 어머니가 이제 돌아오지 않은 밥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분명히 김치가 그 포기째인데 그 포기해서 어떻게 쓸어 먹지도 못하니까 어릴 때니까 그 김치를 뜯어서 길게 그거를 먹었대요 하나씩. 그 맛을 못 잊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뭐 과학을 해서 그런 게 생각을 해보면 그 길이로 먹는 게 맛있는 김치라면 더 맛있고 아닌 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줄기와 잎 쪽으로 갈수록 그 양념이 배는 게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촉감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뭐 염도도 다를 거고 양념이 밴 정도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길이로 해서 그거를 가늘게 해서 먹는 것이 훨씬 그 김치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공감을 했고 앞으로 저도 김치 먹을 수 있으면 집사람한테도 좀 가름 길게 찢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나마도 못 얻어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제가 찢어주면 되죠. 뭐 가지고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김현철 씨도 너무 고마웠고 그 밥도 안 먹고 와가지고선 그걸 저를 도와주니까 제가 다른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서 밥 한 공기 같이 나누고 저는 이제 그 다음 뭐 약속이 있어서 그냥 총총히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뭐 보상도 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저 오로지 저를 응원한다는 그거 하나로 도와줘서 야 이게 참 뭔가 어찌 보면 전화 한 2번 통화한 것밖에 없는데 생면부진 저를 왜 이렇게 도와주는지 참 고마운 걸 넘어서서 감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살면서 신세를 지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뭔가 따뜻하게 변화를 시켜야 될 텐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좀 나름대로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른 그 유튜브에서요. 지금 이제 우리 서울의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그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일단은 나온 사람들끼리의 경쟁이가 선거법에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직 선생님도 되고 공무원들도 다 됩니다. 유권자면 됩니다. 서울에 주소가 있는 유권자 다 되는데요. 그래서 기회가 나신다면은 좀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분들은 성명, 그다음에 휴대전화번호, 그다음에 이제 서울 시민이니까 서울은 쓸 필요 없죠. 그다음에 어느 군지 요 3가지만 적어서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혹시 요청이 가더라도 좀 적극 협조해 주시고요. 저는 무슨 뭐 단체나 이런 게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인연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보면 제가 복인데 어쨌든 저는 저를 정당화한다면 이제는 보통교육은 현장을 잘 아는 보통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맡을 때가 됐다. 그것이 시대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그런 이유로 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그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눴고요. 하여튼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다 이런 부탁 말씀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